프린스프. 강경파 위협 무시하고 상대당 손잡았다. 이 정치인의 리더십. 스브스 프리미엄에 실린 SBS 디지털 콘텐츠 제작위원 이현식 기자의 취재 파일입니다. 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나름 성실한 다선 의원이긴 하지만 그다지 주목받지는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야 극한 대립 속에 자신의 당 소속이던 국회의장이 갈려나갑니다. 당내 강경파는 이 의원을 의장으로 밀어올립니다. 자신들의 어젠다에 충실한 사람이면서 자기 정치 욕심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강경파는 은근한 압력을 가합니다. 전임 의장 날아가는 거 봤지? 당신이 그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 뜻대로 의정 운영 안 하면 재미없을 줄 알아. 이 신임 국회의장 앞에 어떤 논쟁적인 법안이 올라옵니다. 자신의 평소 지론과는 반대되는 내용의 법안이었습니다. 당내에 보다 합리적인 사람들 그리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렸다. 법안 통과가 세상을 위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의장으로 밀어줬던 당내 강경파는 그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당신을 의장직에서 몰아낼 것이라고 윽박지릅니다. 신과 역사 앞에서 무엇이 옳은 일인가를 고심한 끝에 의장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상대당의 도움을 청합니다. 당내 강경파의 반대를 넘어서기 위해서입니다. 국가 서열 3위인 국회의장직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나라와 세상을 위해 바른 결정이라는 양심의 소리를 따르는 겁니다. 이런 정치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미국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에게 사망이나 탄핵 등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1순위는 부통령, 2순위는 하원의장입니다. 미국 하원의장은 그러니까 국가 서열 3위로 꼽히는 고위직입니다. 이 자리를 지금 맡고 있는 사람은 올해 52살의 마이크 존슨입니다. 트럼프와 같은 공화당 소속으로 2017년부터 남부 루이지애나주를 대표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 변호사 출신의 보수 기독교인으로 공화당 안에서도 강경파로 꼽히던 사람입니다. 여성의 임신 중지권 폐지, 동성애 반대 운동에 적극적이었고 트럼프가 2020년 대통령 선거 패배에 불복하는 법적 논리 개발에도 참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도 반대해서 2차례 반대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을 두고 공화 민주 양당이 충돌해 하원의장 자리가 22일간 비는 혼란 끝에 어쩌다 하원의장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마이크 존슨이 의장으로 있는 한 공화당 내 강경파가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일 존슨 의장이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키는 정치적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진보 좌파의 분탕질 때문에 미국도 망해가는 판국에 누굴 돕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이던 공화당 내 보수 강경파는 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2차례나 우크라이나 지원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마이크 존슨은 이번엔 왜 지원안 통과에 앞장서게 됐을까요? 국가서열 3위의 고위직에 오르게 되자 존슨은 국가 안보 분야의 다양한 기관이 제공하는 기밀 정보 브리핑을 받게 됐습니다. 러시아의 공세와 우크라이나 무기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이 무너지면 그 다음 푸틴이 취할 행보는 뭔지, 그 결과 유럽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그때 유럽 주둔 미군은 얼마나 더 큰 부담을 져야 하는지 정보기관들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높은 시야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된 존슨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지원을 늦췄다간 정말 우크라이나가 무너질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공화당 내 국제주의자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푸틴이 야욕을 채우게 놔둔다면 히틀러의 동유럽 침공을 묵인했다가 큰 대가를 치러야 했던 역사가 되풀이될 거라며 존슨에게 우크라이나 지원안 통과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존슨 의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지역구의 대변자가 아니라 하원 전체와 미국 전체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됐다며 부담감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위해 미국을 위해 무엇이 더 나은 결정인지 고뇌한 끝에
그는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통과시키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난 15일 상대당인 민주당 하원 지도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소속 정당인 공화당에서 반대표가 상당수 나올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다수 뒤 결국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은 이스라엘 지원 법안, 틱톡 매각 강요 법안 등과 함께 하원을 통과하게 됩니다. 표결에 앞서 존슨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원 의장 자리를 잃을까봐 겁낸다면 저는 절대 소임을 다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한 일은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제 입장에서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올바르다고 믿는 일을 하는 겁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은 우리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국제적 위협입니다. 그들의 약진이 자유세계를 위험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등을 돌린다면 그 결과는 괴멸적일 겁니다. 하원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야의 많은 의원들이 존슨의 변심을 2차 대전 당시 미국과 유럽을 히틀러에 맞서는 동맹으로 묶어냈던 윈스턴 처칠에 비유하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계속 하원 의장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하원 공화당 내 강경파의 대표 주자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존슨이 공화당을 팔아넘겼다며 의장 해임 투표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존슨 의장이 미리 트럼프를 찾아가서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을 반대하지 않게끔 설득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존슨 의장을 축출하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현재 하원의 복잡한 정치 구조상 자칫 잘못하면 의장직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본인은 워낙 말이 험하고 적이 많은 사람이라 남을 끌어내릴 수는 있어도 자신이 의장 같은 고위직에 오를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지원안 통과를 두고 서구에서 새삼 회자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결국 옳은 선택을 한다. 다른 모든 옵션을 소진한 후에. 처칠이 한 말로 알려져 있지만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처칠이 실제로 저런 말을 남겼든 아니든 미국은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길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은 국가가 표방하는 가치와 국익을 함께 지키는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아무튼 미국은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SBS 이현식 디지털 콘텐츠 제작위원회 뉴스십 취재 파일, 저는 아나운서 윤현진이었습니다. 스브스 프리미엄 앱을 설치하시면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